서울 한복판 백화점에서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얼굴에 먹칠을 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당장 사과해. 여기서. 어머님, 저는. 그때 조용히 다가온 한 사람이 모든 걸 멈췄습니다. 그만하시죠. 그리고 밝혀진 사실은 그 매장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였습니다. 대표님, 이 건물 실소유주가 오셨습니다. 뭐라고? 백조 재벌이라던 시어머니. 하지만 그날 임차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며느리.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본 한 사람. 이런 현실 같은 가족 이야기 끝까지 함께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제 백화점 한복판에서 벌어진 그날의 진실을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대형 백화점 1층 명품 매장 한가운데에 수십 명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봄 시즌 신상품 론칭 행사로 매장 안은 VIP 고객들과 초청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소란의 중심에는 한정숙이 서 있었죠. 한정숙은 캐시미어 코트 깃을 고추세운 채 매장 중앙에 서서 한 여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이었습니다. 김서연은 두 손으로 은색 트레이를 들고 서 있었는데 한정숙이 손가락으로 트레이 위에 샴페인 잔 배열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죠. 이게 제대로 된 배열이냐고. 잔 사이 간격도 못 맞추면서 뭘 한다는 거야. 김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둘러선 고객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대놓고 쳐다보며 수군거렸죠. 한정숙은 그런 시선이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증명이라도 하듯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백조 자산그룹이 주최하는 자리야. 내가 여기서 실수하면 내 체면이 깎이는 거라고. 김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매장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한정숙이 손바닥을 들어 제지했죠. 그 동작이 어찌나 단호했던지 직원은 반걸음 물러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느리라는 게 이 정도 행사 하나 못 챙기면 집안에서 뭘 하겠어. 내가 처음부터 반대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 말에 김서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한정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트레이 위에 샴페인 잔 하나를 손가락 끝으로 밀어 넘겼습니다. 유리잔이 트레이를 벗어나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졌고 맑은 깨지는 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매장 안이 조용해졌죠. 음악 소리만 낮게 깔린 가운데 깨진 잔 조각 사이로 샴페인이 바닥 위에 번져나갔습니다. 김서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려 했지만 한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치워.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김서연의 무릎을 짓눌렀죠. 김서연은 트레이를 옆 테이블에 내려놓고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 사이에서 손을 뻗어 파편을 주워 담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한정숙은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고 있었죠. 고객 몇 명이 불편한 표정으로 시선을 돌렸고 한 중년 여성은 동행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정숙의 이름 석자가 이 백화점에서 갖는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김서연의 손가락 끝에서 가느다란 핏줄이 배어나왔습니다. 유리 파편에 베인 거였죠. 김서연은 그 손을 말없이 주먹 쥐었고 피가 손바닥 안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정숙은 그걸 보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손도 제대로 못 쓰면서 이런 자리에 데려온 내가 바보지.
그때 매장 입구 쪽에서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안으로 들어서는 기척이었는데 한정숙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새로 들어온 사람은 베이지색 린넨 재킷에 단정한 단발머리를 한 여성이었습니다. 박명자였습니다. 박명자는 매장 입구에서 세 걸음쯤 들어선 채 발을 멈췄습니다. 시선이 바닥에 무릎 꿇은 김서연에게 닿는 순간 박명자의 걸음이 굳어졌죠. 김서연의 손에 묻은 핏자국, 그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는 한정숙의 뒷모습, 주변에서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 그 모든 장면이 박명자의 눈 안에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박명자의 입술이 한번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았죠. 대신 오른손으로 핸드백 손잡이를 천천히 쥐었고 그 손등 위로 힘줄이 드러날 만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평온하던 얼굴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스며드는 게 보였죠. 한정숙은 여전히 김서연을 향해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빨리 치우고 일어나. 손님들 보는 앞에서 꼴이 뭐야. 진작시켰으면 끝났을 걸 느릿느릿하고 있으니까 이 모양이잖아. 김서연은 마지막 유리 조각을 냅킨으로 감싸 쥔 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눌린 자국이 스타킹 위로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피가 배어든 손을 뒤로 감추며 고개를 숙였죠. 한정숙은 김서연의 어깨 너머로 VIP 라운지 쪽을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저기 안쪽에 회장님 부인도 오셨어. 내가 이 꼴이면 나한테 누가 되는 거야. 알아들어? 김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꽉 다물고 있었는데 그 침묵이 한정숙에게는 복종으로 읽혔는지 콧바람을 한 번 내쉬며 몸을 돌렸죠. 박명자는 여전히 매장 입구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한정숙과 김서연 사이의 거리는 15걸음 남짓이었고 박명자와 김서연 사이의 거리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박명자는 다가가지 않았죠. 김서연도 박명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박명자의 시선이 매장 천장에 걸린 백조 자산그룹의 행사 현수막 위를 한번 스쳤습니다. 그러다 다시 바닥 위에 남은 샴페인 자국, 그 옆에 선 김서연의 구겨진 어깨 위로 돌아왔죠. 박명자는 입구 근처 기둥 옆으로 조용히 한 발 물러서며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연락처 하나를 찾아 누른 뒤 전화기를 귀에 갖다 댔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는 동안 박명자의 눈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었던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위에 남은 샴페인 얼룩이 형광등 아래서 희미하게 빛났고 그 위로 김서연의 핏방울 자국이 점처럼 찍혀 있었죠. 박명자의 입이 열렸습니다. 이도윤 실장님이시죠? 건물주 박명자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명자가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핸드백 안에 넣는 동안 매장 안쪽에서는 한정숙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VIP 라운지 테이블로 자리를 옮긴 한정숙은 주변에 둘러앉은 고객 서너 명과 샴페인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김서연은 그 테이블 옆에 서서 한정숙의 잔이 비워질 때마다 새 잔을 가져다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좀 서툴죠. 원래 이런 자리에 나와본 적이 없는 아이라서요. 한정숙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아래 깔린 것은 분명한 조롱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중년 여성이 어색하게 잔을 들며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한정숙은 거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죠. 친정이 좀 그래요. 어디 변변한 데가 있어야 말이죠. 월세 사시는 집이라 혼수도 제대로 못 해왔어요. 우리 집안에서 다 맞춰줬지.
김서연의 손이 샴페인 병 위에서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병목을 감싼 채 미세하게 떨렸지만 고개는 숙인 그대로였죠. 테이블에 앉은 손님 한 명이 시선을 내리깔며 입술을 다셨고 또 다른 손님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보는 척했습니다. 아무도 한정숙의 말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한정숙은 그 침묵을 동의로 읽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세워놔야 좀 배우니까. 그때 매장 정문 쪽에서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최민호였습니다. 감색 정장에 타이를 맨 차림이었는데 매장 안을 둘러보다 VIP 라운지 쪽에 서 있는 김서연을 발견하고 걸음을 옮겼죠. 김서연이 최민호를 보는 순간 눈빛이 한번 흔들렸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 다시 테이블 위 잔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민호는 한정숙 옆자리에 앉으며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정숙은 아들을 보자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고 최민호의 팔을 가볍게 두드리며 옆에 앉은 손님에게 소개했죠. 우리 민호예요. 요즘 그룹 신사업 쪽 맡고 있어서 바쁜데 이렇게 와줬네. 최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고 맞은편 손님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김서연 쪽은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죠. 김서연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고작 2걸음이었지만 그 2걸음 안에는 아무런 눈짓도 손짓도 작은 위로의 기척도 없었습니다. 한정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안쪽 창고에서 행사용 쇼핑백 좀 더 가져와. 이 테이블 손님들 선물 포장해야 해. 김서연은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서연이 자리를 비우자 한정숙은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테이블 손님들에게 기대듯 몸을 앞으로 숙였죠. 저 아이 친정엄마가 말이에요. 원래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셨대요. 월세도 밀렸다더라고요. 그런 집안이니까 혼수가 될 리가 없잖아요. 최민호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입술이 한번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죠.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은편 손님 한 명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새 컬렉션 이야기를 꺼냈고 최민호는 그 화제에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김서연이 쇼핑백 묶음을 안고 돌아왔을 때 테이블의 분위기는 이미 다른 화제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은 느꼈죠. 손님들의 눈빛 안에 묘하게 깔린 동정과 불편함을, 누군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한 흔적을. 김서연은 쇼핑백을 테이블 옆에 내려놓으며 한정숙을 바라봤지만 한정숙은 아들과 이야기하느라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매장 중앙에서 행사 진행자가 신상품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중앙 무대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한정숙도 자리에서 일어섰죠. 그런데 일어서다 말고 김서연이 내려놓은 쇼핑백을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포장이 뭐야? 리본도 안 묶여 있잖아. 가져갈 때 확인하고 가져와야지. 매번 이러니까 일을 2번 하는 거라고. 김서연은 쇼핑백을 다시 집어들며 리본을 찾으러 가려 했습니다. 그때 한정숙이 김서연의 손목을 잡아챘죠. 힘이 실린 소나기에 김서연의 몸이 반걸음 끌려왔고 아까 유리에 베인 손등 위로 한정숙의 손가락이 눌렸습니다. 김서연이 순간 얼굴을 찡그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죠. 이 손은 뭐야? 밴드도 안 붙이고 돌아다녀. 여기 손님들이 피 묻은 손 보면 뭐라고 하겠어. 생각이 있어, 없어? 최민호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한정숙이 김서연의 손목을 쥔 채 말하는 모습을, 김서연이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뒤로 빼려는 모습을.
최민호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고 결국 시선을 무대 쪽으로 돌렸죠. 한정숙은 김서연의 손목을 놓으며 손가락으로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안쪽에 가서 밴드 붙이고 리본 제대로 묶어서 다시 가져와. 프레젠테이션 끝나기 전에 안 돌아오면 알아서 해. 김서연은 쇼핑백을 안고 안쪽 통로로 사라졌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김서연의 뒷모습이 형광등 아래서 점점 작아졌고 발소리도 서서히 멀어졌죠. 매장 안에서는 프레젠테이션 진행자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김서연이 걸어간 복도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한정숙은 중앙 무대 앞 첫 번째 줄에 자리를 잡으며 최민호에게 손짓했습니다. 최민호는 어머니 옆에 앉으면서 한번 뒤를 돌아봤죠. 김서연이 사라진 통로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이미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최민호는 다시 고개를 앞으로 돌렸습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이 켜지는 동안 매장 입구 쪽 기둥 뒤에 서 있던 박명자는 핸드백 안에 휴대전화 위로 손가락을 올린 채 한정숙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한정숙이 김서연의 손목을 잡아챘을 때 박명자의 입술은 한번 일그러졌다가 곧 다시 일자로 돌아왔죠. 그 표정 안에는 분노보다 더 깊고 슬픔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한창이던 무대 위에서 조명이 새 컬렉션 가방 위로 쏟아질 때 박명자는 매장 입구 쪽 기둥에서 몸을 돌려 백화점 로비 방향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걸음은 느리지 않았지만 급하지도 않았죠. 매장의 유리문을 빠져나온 박명자는 로비 한쪽에 마련된 라운지 소파 앞을 지나쳐 엘리베이터 홀 쪽으로 향했습니다. 백화점 관리 사무실은 같은 건물 8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명자는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다시 꺼내 통화 기록을 확인했죠. 아까 한 통화는 30초 남짓이었습니다. 이도윤 실장에게 자신이 건물주 박명자라는 것과 잠시 뒤 관리 사무실로 올라가겠다는 말만 전했을 뿐이었죠. 이도윤은 전화 너머에서 잠깐 침묵하더니 올라오시면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서 이도윤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에 백화점 명찰을 단 이도윤은 박명자를 보자마자 허리를 숙여 인사했죠. 표정은 정중했지만 그 아래에 미세한 긴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예고 없이 방문하는 일은 이 백화점 20년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이쪽으로 오시죠. 이도윤이 앞서 걸으며 사무실 안쪽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박명자는 안으로 들어서며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았고 이도윤은 맞은편에 앉으며 물 한 잔을 건넸죠. 박명자는 물잔을 받았지만 마시지 않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도윤 실장님, 지금 1층 명품관에서 행사 중인 입점 업체가 어디죠? 이도윤은 잠시 눈을 깜빡이며 답했습니다. 백조 자산그룹 산하 브랜드입니다. 대표가 한정숙 회장이시고 올해 봄 시즌 행사로 매장을 사용 중입니다. 임대 계약서 확인 좀 부탁드려요. 원본이 아니어도 좋으니 계약 당사자 이름하고 계약 기간, 특약사항 정도만요. 이도윤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건물주가 임대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말은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이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캐비닛 쪽으로 걸어가며 파일 하나를 꺼내 들었고 동시에 노트북을 여러 등기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화면 위로 건물 등기부등본이 떠올랐죠. 소유자 란에 적힌 이름은 단 하나, 박명자. 이도윤은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맞은편에 앉아 있는 박명자를 바라봤고 박명자는 아무 말 없이 이도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이도윤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이전 일자는 18년 전이었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변동이 없었죠. 이 건물의 실소유주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박명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도윤의 입이 한번 열렸다가 다물어졌고 이마 위로 가느다란 땀줄기가 흘렀습니다. 실장님, 아까 1층에서 제가 본 게 있어요. 박명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이도윤은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박명자를 마주봤죠. 한정숙 회장이라는 분이 행사장 한가운데서 한 여자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하더군요. 유리잔이 깨졌는데 그 파편을 맨손으로 줍게 했어요. 손에서 피가 났는데도 밴드 하나 건네는 사람이 없었고요. 이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선이 테이블 위 계약서 파일과 노트북 화면 사이를 오갔고 이마에 땀줄기가 관자놀이까지 내려왔죠. 그 여자가 내 딸이에요. 이도윤의 몸이 의자 등받이에 닿으며 미세하게 뒤로 밀렸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바로 나오지 않았고 대신 손이 먼저 움직여 노트북 화면을 박명자 쪽으로 돌렸죠. 등기부등본 위에 선명하게 찍힌 박명자의 이름을 가리키며 이도윤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아래층 한정숙 회장 측에서 건물주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그쪽은 건물주가 해외에 거주한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관리는 늘 법인 명의 위탁사를 통해 했으니까요. 이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 파일을 펼쳤습니다. 임대계약 당사자란에는 백조 자산그룹 대표 한정숙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임대인 란에는 위탁관리법인 이름만 기재되어 있었죠. 건물주의 실명은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가려고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아래층에서 벌어지는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다만 오늘 제가 다녀간 사실은 한정숙 회장 측에 알리지 말아주세요. 이도윤은 잠시 박명자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 안에는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보이는 것은 딸의 무릎 자국과 핏빛 손등을 목격한 어머니의 것이었죠. 이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문건은 대외비로 처리하겠습니다. 박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잔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문을 열기 전 한번 뒤를 돌아봤죠. 이도윤 실장님, 그 매장 임대계약 특약에 건물주 측 일방 해지 조항 있죠? 이도윤은 파일을 다시 펼쳐 특약 조항을 훑었습니다. 손가락이 한 줄에서 멈췄고 이도윤은 고개를 들어 박명자를 바라봤죠. 있습니다. 박명자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앞에 선 박명자는 버튼을 누른 뒤 잠시 멈춰섰죠.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아래층에서는 프레젠테이션 마무리 박수 소리가 천장을 통해 희미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박수 소리 안에 한정숙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을 거라는 걸 박명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정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건물이 자기 무대라고 믿고 있을 테니까요. 건물주가 바다 건너 어딘가에 있다고,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에 있다고 확신하면서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박명자는 안으로 들어서며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1층에서 열리자 로비 쪽에서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뒤에 웅성거림이 밀려들었습니다. 박명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명품 매장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죠. 매장 안에서는 행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있었고
VIP 고객들이 삼삼오오 흩어져 진열대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한정숙은 매장 중앙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행사 진행자에게 마무리 인사를 지시하면서 동시에 김서연에게 손짓을 하고 있었죠. 선물 포장은 다 됐어? 손님들 나가시기 전에 하나씩 드려야지. 빈손으로 보내면 어떡해. 김서연은 리본이 묶인 쇼핑백 8개를 양손에 나눠 들고 카운터 앞으로 왔습니다. 베인 손등 위에는 밴드가 붙어 있었지만 밴드 가장자리로 피가 약간 배어 나와 있었죠. 한정숙은 쇼핑백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손님들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께 감사 선물 드리겠습니다. 백조자산그룹에서 준비한 소소한 마음이에요. 한정숙이 직접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쇼핑백을 건네며 인사를 나누는 동안 최민호는 카운터 옆에 기대서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빈 트레이를 정리하며 카운터 뒤로 물러나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매장 정문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박명자가 안으로 들어선 거였죠.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아까 입구 근처 기둥 뒤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던 박명자가 이번에는 매장 중앙을 향해 곧장 걸어 들어왔습니다. 베이지색 린넨 재킷 아래로 똑바로 편 어깨, 정면을 응시하는 시선. 걸음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또렷한 소리를 냈죠. 매장 안에 있던 사람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명자의 차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걸어오는 기세가 주변 시선을 끌었죠. 한정숙은 손님에게 쇼핑백을 건네다 말고 입구 쪽을 힐끗 봤지만 모르는 얼굴이라 시선을 곧 거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매장 뒤쪽 직원 출입구에서 이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이도윤은 빠른 걸음으로 매장을 가로질러 박명자 쪽으로 다가갔고 박명자가 매장 중앙에 도달했을 때 정확히 옆에 섰죠. 이도윤은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매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물주 대표님 오셨습니까? 매장 안의 공기가 한 번에 바뀌었습니다. 진열대 사이를 걷던 손님들의 발이 멈췄고 카운터 뒤에서 포장지를 정리하던 직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죠. 한정숙은 손님에게 건네려던 쇼핑백을 든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정숙의 시선이 이도윤 옆에 선 박명자에게 닿았죠. 베이지색 린넨 재킷, 단정한 단발머리, 작은 가죽 핸드백 하나. 한정숙의 눈이 박명자의 차림을 위에서 아래로 훑쳤습니다. 명품 매장 행사장에서 볼 법한 차림이 아니었죠. 한정숙의 미간이 좁아졌고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건물주요? 한정숙이 이도윤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도윤은 허리를 숙인 채 대답했죠. 네, 이 건물의 실소유주이신 박명자 대표님이십니다. 한정숙의 손에서 쇼핑백이 아래로 살짝 기울었습니다. 눈이 한번 깜빡였고 입이 열렸다가 닫혔죠. 한정숙은 그동안 이 건물의 주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투자자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관리법인을 통해서만 연락이 오갔고 건물주가 직접 매장에 나타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한정숙의 시선이 다시 박명자의 얼굴로 올라갔습니다. 소박한 외모, 화장기 없는 얼굴, 귀에 달린 작은 진주 귀걸이 하나. 한정숙의 눈 안에서 당혹과 의심이 동시에 스쳤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정숙은 쇼핑백을 옆에 있던 직원에게 넘기며 한 발 앞으로 나섰죠. 아, 건물주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이렇게 뵙게 되다니. 인사가 늦었네요. 한정숙의 목소리에는 놀라움 위로 사교적 미소가 빠르게 덮였습니다. 상대방이 건물주라는 사실보다 그 건물주의 외모가 자신의 예상과
전혀 다르다는 데서 오는 우의의식이 목소리 끝에 묻어났죠. 행사 중에 갑자기 방문하실 줄은 몰랐어요. 미리 연락 주셨으면 자리를 따로 마련해 드렸을 텐데. 박명자는 아무 말 없이 한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정숙의 미소와 말 사이에 깔린 것들을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다보는 눈빛을 박명자는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죠. 그러다 박명자의 시선이 한정숙의 어깨 너머로 움직였습니다. 카운터 뒤에 서 있는 김서연이 보였죠. 김서연은 박명자를 알아본 순간 숨을 한 번 삼켰고 두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박명자는 김서연을 향해 아주 짧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뜻인지 가만히 있으라는 뜻인지 김서연만이 알아볼 수 있는 신호였죠. 한정숙은 그 시선의 교환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도윤을 향해 말을 이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이 실장, 건물주분께서 오셨으니 우리 행사 구경도 하시게 안내해드려요. 마침 VIP 라운지에 자리가 비었으니까. 이도윤은 한정숙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명자를 올려다보며 다음 지시를 기다렸고 박명자는 이도윤에게 눈짓 하나를 보낸 뒤 천천히 한정숙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정숙 회장님이시죠? 박명자의 첫마디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매장 중앙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선명하게 퍼졌죠. 한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유지했지만 박명자의 다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명자는 말을 멈춘 채 한정숙의 눈을 들여다보고만 있었고 그 침묵이 3초, 5초, 7초로 늘어나는 동안 한정숙의 미소가 서서히 얇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안의 조명은 여전히 밝았고 진열대 위의 가방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한정숙의 발밑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기울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사람은 아직 한정숙 자신뿐이었습니다. 박명자의 침묵이 이어지는 동안 한정숙은 미소를 거두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선 이 낯선 여자가 건물주라는 사실과 그 건물주가 자신을 말없이 들여다보고만 있다는 사실이 한정숙의 턱 근육을 미세하게 경직시켰죠. 한정숙은 결국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매장 임대 관련해서 오신 건가요? 계약건이면 관리법인 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는데. 박명자는 한정숙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한정숙의 뒤편 카운터 뒤에 서 있는 김서연에게로. 김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박명자를 바라보고 있었고 입술을 꽉 다문 채 두 손을 앞치마 안쪽으로 감추고 있었죠. 밴드가 붙은 손등이 보이지 않도록. 박명자는 한정숙을 지나쳐 김서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정숙의 어깨 옆을 스치듯 지나가는 그 걸음에 한정숙의 고개가 자동으로 돌아갔죠. 박명자가 카운터 앞에 멈춰서서 김서연을 올려다보는 모습을 한정숙은 등 뒤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서연아. 박명자의 입에서 나온 그 두 글자에 매장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김서연의 눈가가 붉어졌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죠. 한정숙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건물주라는 여자가 자기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분이 서연이를. 한정숙이 중얼거리듯 내뱉은 말에 이도윤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 회장님, 박명자 대표님은 김서연님의 친정어머님이십니다. 한정숙의 몸이 멈췄습니다. 미간이 좁아지더니 눈이 한번 크게 떠졌고 시선이 박명자와 김서연 사이를 빠르게 오갔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죠.
친정어머니가 건물주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박명자는 한정숙의 반응을 보지 않았습니다. 카운터를 돌아 김서연 앞에 선 박명자는 김서연의 손을 가만히 잡아 앞으로 끌어냈죠. 밴드 위로 배어나온 핏자국이 형광등 아래서 드러났고 밴드 가장자리에 마른 피가 갈색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박명자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싼 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김서연이 손을 빼려 했지만 박명자는 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들어 김서연의 눈을 마주봤죠. 김서연의 무릎에 남은 자국은 스타킹 아래로 가려져 있었지만 박명자는 아까 그 장면을 봤기에 거기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박명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의 손을 잡은 두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이게 오늘만 있었던 일이니? 김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고 그 시선이 카운터 너머 한정숙 쪽을 스쳤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 한 번의 시선이 대답이었습니다. 박명자의 턱이 한 번 떨렸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정숙은 그제야 상황을 정리한 듯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에 당혹은 남아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평소의 단단함을 되찾으려는 기색이 묻어났죠. 잠깐만요. 건물 주시든 뭐시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집안일에 끼어드시는 건 좀 그렇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 뭐가 어때서요? 박명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무릎을 꿇렸어요. 유리 파편 위에 손에서 피가 났는데 밴드 하나 안 줬고요. 그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는 말인가요? 한정숙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주변에 남아있던 손님 몇 명이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보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그건 서연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행사장에서 실수를 하면 당연히 혼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집에서 그런 식으로 키웠길래 이런 기본도 안 되는 거냐고요. 박명자의 눈빛이 한순간 날카로워졌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한정숙은 콧바람을 내쉬었습니다. 사과요? 내가 뭐요? 우리 집안에서 며느리 가르치는 건 내 몫이에요. 남이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요. 박명자는 더 이상 한정숙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김서연을 향해 돌아섰죠. 김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고 눈가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박명자의 목소리가 한 톤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가 다시 한 번만 물을게. 계속 참고 살 거니? 그 한마디에 매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김서연의 어깨가 한 번 크게 떨렸고 입술이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죠. 눈물이 턱끝에서 떨어져 카운터 위에 작은 점을 만들었습니다. 최민호는 중앙 무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시선만 오가고 있었죠. 한정숙이 최민호 쪽을 돌아봤습니다. 민호야, 너는 뭐하냐? 내 아내 친정 어머니가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최민호의 입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한정숙이 아닌 김서연에게 가 있었죠. 김서연이 고개를 들어 최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묻은 눈으로 말없이 그 눈빛 안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읽히는 수년간 쌓여온 단 하나의 질문이. 최민호는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발이 김서연 쪽으로 향하는가 싶었지만 한정숙이 민호라고 한 번 더 부르자 걸음이 멈춰졌죠.
최민호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내딛었던 발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김서연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남편의 발이 자기 쪽으로 왔다가 되돌아가는 그 한 걸음을 놓치지 않고 봤죠. 김서연의 눈에서 흘러내리던 눈물이 멈췄습니다. 입술을 깨물던 이가 풀렸고 대신 턱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박명자는 김서연의 손을 여전히 잡은 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딸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재촉하지도 유도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딸이 스스로 입을 열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김서연의 숨이 한번 깊게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고 바닥을 향하던 시선이 카운터를 지나 매장 중앙을 지나 한정숙의 얼굴 위에서 멈췄습니다. 김서연의 시선이 한정숙의 얼굴 위에 멈춘 채 매장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김서연의 눈에는 아까까지 고여있던 눈물이 마른 자리만 남아 있었고 그 위로 형광등 빛이 차갑게 반사되고 있었죠. 김서연은 박명자의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박명자는 놓아주었죠. 김서연은 카운터 뒤에서 한 발을 내딛었고 카운터를 돌아 매장 중앙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까까지 고개를 숙이고 쇼핑백을 나르던 그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턱이 수평을 유지한 채 앞을 향하고 있었죠.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또렷한 소리를 내며 한정숙 앞까지 7걸음을 옮겼고 한정숙과 2걸음 거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정숙은 눈앞에 선 김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소라면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할 며느리가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한정숙의 미간이 좁아졌지만 입은 열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하는 쪽이 약해 보인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김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 떨림은 없었죠. 한정숙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고 입꼬리가 한쪽으로 살짝 비틀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한테 하신 일 직접 말씀해 보시겠어요? 손님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깨진 유리를 맨손으로 줍게 하신 거요. 한정숙의 턱이 한번 굳어졌습니다. 주변에 남아있던 손님 5~6명이 발걸음을 멈춘 채 2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고 매장 직원들은 카운터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죠. 이도윤은 매장 한쪽 기둥 옆에 서서 팔짱을 끼지도 않고 어디에도 기대지 않은 채 정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정숙은 고개를 살짝 뒤로 젖혔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시선의 각도를 한치도 바꾸지 않으며 입을 열었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잔을 떨어뜨렸으니까 내가 치운 거지. 그걸 가지고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잔을 떨어뜨린 건 저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손가락으로 밀어서 떨어뜨리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보셨죠. 한정숙의 입술이 한번 떨렸습니다. 주변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걸 의식한 듯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다가섰죠. 서연아, 지금 내 친정 엄마가 왔다고 기가 살아서 이러는 거야?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손님들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체면이요? 김서연의 목소리가 한층 선명해졌습니다. 제 체면은 아까 이미 바닥에 닿았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유리 조각 사이에 무릎 꿇고 앉아서 피 흘리면서 주울 때, 그때 제 체면은 어디 있었는데요? 한정숙의 볼 위로 붉은 기운이 번졌습니다. 눈이 가늘어졌고 턱 근육이 한번 움찔했죠.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한 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반말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사과해 주세요. 매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정숙의 눈이 크게 떠졌고 입이 벌어진 채 2, 3초 동안 다치지 않았죠. 주변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고 진열대 옆에 서 있던 손님 한 명이 옆 사람의 팔을 잡았습니다. 뭐라고?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저한테 사과해 주세요. 아까 하신 일에 대해서요. 김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등 위에 붙은 밴드 가장자리로 새로 땀이 배어 나오고 있었고 그 아래로 아까의 상처가 여전히 욱신거리고 있었죠. 김서연은 그 통증을 느끼면서 한정숙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고 시선을 내리지 않고 한정숙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의식적인 방걸음이었지만 그 방걸음이 매장 안의 모든 사람에게 보였죠. 한정숙은 그걸 알아차린 듯 곧바로 다시 방걸음 앞으로 나섰고 양 어깨를 고추 세우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내가 왜? 세 글자였습니다. 한정숙의 입에서 나온 그 세 글자에 매장 안의 공기가 한 번 더 경직되었죠. 내가 왜 사과를 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몇 마디 한 게 잘못이야? 그럼 지금까지 이 집안에서 내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끌어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내 친정이 뭔데? 내 엄마가 건물 주면 뭐가 달라? 돈이 있으면 예의도 없어도 되는 거야? 한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매장 천장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 소리를 덮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고 목에 힘줄이 드러났죠. 한정숙은 자기 안에 남아있는 모든 우위를 끌어모아 그 자리에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처럼 이 매장은 내 이름으로 연 거야. 이 행사도 내가 기획한 거고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내 고객이야. 내가 감히 여기서 나한테 사과하라고? 한정숙의 손가락이 김서연을 가리키며 떨렸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죠. 고개도 시선도 발끝도 한치 움직이지 않은 채 한정숙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명자는 카운터 옆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시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는 모습을. 이도윤은 한쪽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최민호는 무대 옆 기둥에 등을 기댄 채 두 눈을 질끈 감고 있었습니다. 한정숙은 숨을 한 번 거칠게 내쉬며 김서연을 지나쳐 박명자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 딸 교육을 이렇게 시킨 거예요? 시어머니 앞에서 대들게 건물 주면 다야? 이 매장 계약이 아직 살아있는 한 여기는 내 공간이에요. 박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백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한번 확인했죠. 그리고 이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도윤은 그 눈빛을 받고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한정숙은 그 둘 사이의 시선 교환을 받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한정숙의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지만 한정숙은 그 감각을 밀어냈죠. 턱을 치켜든 채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과는 없어. 끝까지 없어. 그 말이 매장 안에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지는 동안 김서연은 한정숙의 눈을 응시한 채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마치 기다리던 대답을 드디어 들었다는 듯이 그 끄덕임 뒤에 무엇이 오는지를 한정숙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의 끄덕임이 끝나는 순간 박명자가 움직였습니다. 카운터 옆에 서 있던 박명자는 핸드백에서 꺼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내리며 매장 중앙을 향해 걸어 나왔죠. 구두굽 소리가 대리석 위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고 그 소리가 한정숙과 김서연 사이의 공간을 가로질러 매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박명자는 한정숙의 정면,
세 걸음 거리에 멈춰 섰습니다. 김서연의 옆이었고 이도윤이 한 발 뒤에서 따라붙었죠. 매장 안에 남아있던 손님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한정숙 회장님. 박명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매장 구석까지 닿았습니다. 방금 사과는 없다고 하셨죠. 분명히 들었습니다. 한정숙은 턱을 치켜든 채 대답했습니다. 네, 없어요. 몇 번을 물어도 같아요. 박명자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도윤을 돌아봤죠. 이도윤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이도윤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까 8층 사무실에서 준비해 온 것이었죠. 봉투를 열어 안에서 2장짜리 서류를 꺼낸 이도윤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한정숙을 향해 말했습니다. 한정숙 회장님, 본 건물 소유주이신 박명자 대표님의 요청에 따라 공식 통보드립니다. 이도윤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또렷했고 매장 안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닿았습니다. 백조자산그룹과 체결된 1층 명품관 임대계약에 대해 건물주 측 일방해지 특약 조항에 의거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해지 효력은 오늘부로 발생하며 매장 운영은 즉시 중단됩니다. 한정숙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손가락이 허공을 향해 반쯤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눈이 이도윤의 손에 들린 서류와 박명자의 얼굴 사이를 빠르게 오갔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계약 해지? 그게 말이 돼요? 한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도윤은 서류를 한정숙 쪽으로 내밀었죠. 계약서 특약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물주 측은 임차인의 신의성실 의무 위반 시 30일 이내 일방해지가 가능하며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도 가능합니다. 한정숙은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 손만 떨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박명자를 노려봤죠. 이게 보복이에요? 딸 일 가지고 내 사업을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매장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박명자는 한정숙의 떨리는 목소리를 끝까지 들은 뒤 입을 열었습니다. 보복이 아닙니다. 제 건물에서 사람이 무릎 꿇려지고 피를 흘렸어요. 그게 임차인으로서 지켜야 할 신의가 맞습니까? 한정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며 종이 가장자리가 구겨졌고 주변에서 지켜보던 손님 한 명이 동행의 팔을 잡아 끌며 출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죠. 하나가 움직이자 둘, 셋이 따라 움직였고 매장 안의 사람들이 조용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도윤이 다시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 회장님, 계약 해지에 따라 매장 내 모든 행사는 지금 이 시점부터 중단됩니다. 재고 및 집기 철수 일정은 추후 서면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한정숙은 이도윤을 향해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실장, 당신이 감히 나한테 이래? 이 백화점에서 우리 백조자산이 얼마나 큰 고객인 줄 알면서? 이도윤은 한정숙의 손가락을 마주보며 허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건물주 대표님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제 업무입니다. 한정숙의 들어올린 손이 공중에서 멈춘 채 떨렸고 이도윤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죠. 한정숙은 결국 손을 내리며 몸을 돌려 최민호를 찾았습니다. 민호야, 지금 당장 법무팀에 연락해. 이건 부당해지야. 소송 들어가야 해. 최민호는 기둥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양손이 주머니 안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죠. 한정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김서연의 목소리가 먼저 매장 안에 울렸습니다. 민호 씨. 최민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김서연이 자신을 부른 호칭이 달라졌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이죠.
여보도 오빠도 아닌 민호 씨. 김서연은 최민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어머님이 저를 무릎 꿇게 했을 때 당신은 봤죠? 최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벌어졌다가 닫혔고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유리에 손이 베어서 피가 났을 때도 봤죠. 그때 당신은 반쯤 일어나다가 다시 앉았어요. 저 지금 그 장면이 눈에서 안 지워져요. 최민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한정숙이 서연아, 지금 뭘 하는 거야 라고 끼어들었지만 김서연은 한정숙이 아닌 최민호만 바라보고 있었죠. 민호 씨, 저 오늘부터 별거 할 겁니다. 매장 안에 마지막 남은 소리마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정숙의 입이 벌어졌고 최민호의 눈이 처음으로 김서연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봤죠. 그리고 재산 분리도 진행할 거예요. 변호사 연락은 내일 갈 겁니다. 한정숙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별거? 재산 분리? 내가 감히 이 집안에서 나가겠다고? 하지만 한정숙의 목소리에는 아까의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매장 운영 중단, 그리고 이제 며느리의 별거 선언까지.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세 개의 균열이 동시에 발밑을 갈라놓고 있었죠. 최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아까 한 걸음 돌아갔잖아요. 저한테 오다가. 그게 당신 대답이었어요. 김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안에 수년간 눌러 담은 것들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최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고 내밀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춘 채 천천히 내려왔죠. 이도윤이 매장 입구 쪽 셔터 제어판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고 직원들이 진열대 위에 조명을 하나씩 끄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천장의 스포트라이트가 하나 꺼질 때마다 한정숙이 서 있는 공간이 조금씩 어두워졌죠. 한정숙은 꺼지는 조명을 올려다보며 방금 전까지 자기 무대라고 믿었던 공간이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하나 더 꺼지면서 매장 안쪽 진열대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고 이도윤은 셔터 제어판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직원 2명이 남은 손님들에게 조용히 안내를 하며 출구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었고 행사장에 깔려있던 레드 카펫 위를 마지막 손님의 구두가 지나갔죠. 김서연은 한정숙에게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더 이상 바라볼 이유가 없다는 듯이, 더 이상 기다릴 말이 없다는 듯이 몸을 돌려 박명자 쪽으로 걸었죠. 박명자는 매장 중앙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고 딸을 기다리고 있었고 김서연이 다가오자 아무 말 없이 딸의 팔에 자기 팔을 끼웠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닿는 순간 김서연의 입술이 한 번 떨렸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박명자와 김서연은 나란히 매장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 두 쌍이 대리석 위에서 엇갈리며 울렸고 그 소리 외에 매장 안에는 어떤 말도 흐르지 않았죠. 박명자는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김서연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한정숙이 서 있는 쪽도 최민호가 서 있는 쪽도 한 번도 보지 않은 채 두 사람은 유리문 앞에 섰죠.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바깥 로비의 조명이 매장 안보다 훨씬 밝았고 그 빛이 유리문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며 두 사람의 등을 비췄습니다. 박명자는 문을 나서기 직전 걸음을 한 박자 멈추며 김서연의 팔을 가볍게 쥐었죠. 힘을 주거나 재촉하는 손길이 아니라 함께 나간다는 것을 확인하는 손길이었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살짝 숙여 어머니의 손을 한번 내려다봤고 그 손이 아까 자신의 핏빛 손등을 감싸 쥐었던 바로 그 손이라는 걸 느끼며 발을 내딛었습니다. 두 사람이 유리문 밖으로 나서자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매장 안에서 본 두 사람의 뒷모습은
유리에 한번 반사되었다가 로비의 밝은 빛 속으로 사라졌죠. 최민호는 무대 옆 기둥에서 한 발 떼어놓은 자세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돌아서서 걸어나가는 순간 최민호의 입이 한번 열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발이 반걸음 앞으로 나갔다가 멈추는 오늘 하루 동안 반복된 그 동작이 한 번 더 되풀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멈춘 발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죠. 김서연의 등이 유리문 너머로 사라진 뒤에도 최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힌 유리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정숙은 매장 중앙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까 이도윤에게 받은 계약 해지 서류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고 캐시미어 코트깃이 한쪽으로 접혀 있었죠. 주변의 진열대 조명은 이미 모두 꺼져 있었고 천장에 메인 등만 2개 남아 매장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도윤이 셔터 제어판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낮은 기계음과 함께 매장 정문의 금속 셔터가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죠. 셔터 아랫단이 유리문 위쪽을 지나는 순간 로비에서 들어오던 빛이 서서히 차단되었고 매장 안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한정숙은 셔터가 내려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문이 닫혀가고 있었죠. 한정숙의 발이 정문 쪽으로 향했지만 세 걸음 옮기고 나서 멈췄습니다. 셔터 아래로 보이는 로비 바닥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고 그 좁아지는 틈 사이로 로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죠. 한정숙은 그 발들 사이에서 박명자와 김서연의 구두를 찾으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지만 이미 2 사람은 시야 밖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셔터가 바닥에서 30cm쯤 남겨두고 속도가 느려졌다가 마지막 간격마저 닫히며 쿵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텅 빈 매장 안에서 한 번 울리고 사라졌죠. 매장 안은 천장에 비상등 2개만 남아 붉은 빛을 내리쏟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명품 가방과 보석이 빛나던 진열대는 검은 그림자로 변해 있었고 VIP 라운지의 테이블 위에는 마시다 남은 샴페인 잔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레드 카펫 위에는 행사 초대장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그 위로 아까 깨진 와인잔의 파편 하나가 비상등 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최민호는 기둥 옆에서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셔터가 닫힌 정문 쪽을 한번 보고 매장 중앙에 서 있는 한정숙을 한번 보았죠.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결국 고개를 떨구며 직원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작아지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죠. 한정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매장 중앙, 아까 김서연이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2발 떨어진 곳에 서서 손에 구겨진 서류를 쥔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정면에는 닫힌 셔터가 있었고 그 셔터 아래쪽에 설치된 유리 패널 위로 한정숙의 모습이 어둡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비상등의 붉은빛 아래서 유리에 비친 한정숙의 얼굴은 아까 행사장 한가운데서 팔짱을 끼고 서 있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입꼬리는 내려가 있었고 눈 아래 그림자가 깊었으며 캐시미어 코트의 깃은 한쪽이 접혀 올라간 채 돌아오지 않고 있었죠. 한정숙의 손에서 구겨진 서류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대리석 위에 닿는 소리가 텅 빈 매장 안에서 비정상적으로 크게 울렸고 한정숙은 그걸 줍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바닥의 서류 위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정면의 유리 패널 위로 돌아왔죠. 유리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이 한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장 밖 로비에서는 백화점의 패점 안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만 셔터 안쪽의 한정숙에게는 그 소리가 닿지 않았습니다.
비상등 하나가 깜빡이며 빛이 한번 흔들렸고 유리 위에 한정숙도 함께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매장 안에서 한정숙은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백화점에서 무너진 것은 체면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백조재벌이라 불리던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임차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다시는 무릎을 꿇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